제주교도소에 수감됐던 40대 재소자가 고통을 호소하다 입소 이튿날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교도소 측은 위급 상황은 없었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성산읍 주민들이 제2공항 입지 선정에 근거가 된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허락했다며 국토부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토부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비요금을 놓고 갈등을 빚던 삼성화재와 도내 정비업계가 7개월 만에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적정 요금을 산정하기로 했는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우리나라 말의 절반 이상이 사육되는 제주에 국내에서 최초로 말 전문 동물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입소한 다음 날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교도관들이 재소자가 아픈 사실을 알았지만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45살 송모 씨가 숨진 것은 지난 5월 22일 새벽 5시쯤. 음주운전 벌금 20만 원을 내지 못하자 이틀간 노역을 하기 위해 전날 낮 12시에 입소한 송 씨는 하루가 채 되지 않아 의식을 잃은 채 교도관에게 발견됐습니다.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교도소 측은 결핵을 앓은 적이 있어 독방에 수감했을 뿐 위급한 상황은 없었으며 부검 결과 알코올성 심근병증에 따른 급사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라면 각 거실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누를 수 있고 30분의 1회 정도를 시찰을 했는데 그런 상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방교정청은 교도소 측이 송 씨가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건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해 입소시키라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송 씨가 밤새도록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요청했지만 교도관들이 묵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 당시 다른 동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 A씨가 송 씨 옆방에 있던 재소자 B씨로부터 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옆에서 계속 끙끙대고 통증을 호소하고 막 하면서 이제 쿵쿵 이렇게 바닥을 치던 소리도 들리고 했답니다. 이 새벽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그랬대요. 순찰 도는 지원이 지나면서도 그냥 지나가더랍니다. 묵인해버린 거죠 그냥. 취재진은 재소자 B씨와의 접견을 신청했지만 B씨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대신 교도소 측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뒤 B씨에게 받은 진술서를 통해 송 씨가 새벽에 기침 소리는 냈지만 병원 치료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가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 영역을 실시하면서 비공식적인 자료를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는 게 고발 이유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가 고발장을 들고 제주지검을 찾았습니다. 국토부가 비공식적인 자료를 근거로 입지 선정 용역을 하도록 허락했다며 국토부 항공 담당 직원 3명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이 문제를 삼는 건 정석비행장 안개 일수. 연구 용역진이 정석비행장은 33일인데 비해 성산 지역은 13일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자료는 기상청 자료가 아닌 정석비행장 자체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당초 용역진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이 국토부 허락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국토부가 데이터 조작을 묵인해 정석비행장을 후보지에서 배제시켰다며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과업 지시서의 기준을 심각히 위반한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서를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아 수조 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의 공정한 임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어 국토부는 정석비행장 자료가 더 정확하고 과학적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석비행장에서 생산된 기상 자료도 공항 입지 선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자료라고 본 거죠.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대책위는 국토부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발표할 경우 조속한 추진을 건의한 원지사를 고발할 방침이어서 제2공항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여론조사를 통해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기로 한 제주도와 도의회,
국회의원 간의 합의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도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권고안이 있는데도 다시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획정위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고 비례대표 의원과 교육위원 정수를 축소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 정비요금을 두고 갈등을 빚던 삼성화재와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7개월 만에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용역을 맡겨 정비요금을 결정하기로 한 건데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화재 갑질 회포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못 참겠다. 삼성화재가 수리 비용을 제대로 주지 않고 갑질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던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들. 지난 1월 계약까지 해지하며 보이콧에 들어간 정비업체들이 삼성화재와 비로소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전국 자동차 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적정 정비요금과 관련한 용역을 의뢰해 요금을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타결되자 도내 정비업체 60곳 모두 삼성화재 가입 차량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 공포금 적정 요금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동안의 모든 물가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다 그러면은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우리 업계에 상당히 좋은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이번 용역 결과가 자동차 정비요금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조정되는 정비요금은 모든 보험사에 적용될 예정으로 요금이 오르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는 거고, 부품이 가령 범퍼 값이나 이런 가격이 자동차 부품 값이 오르면 그거에 따라서도 보험금도 올라가는 거죠. 올 1분기 손해보험사 자동차 보험 영업이익은 907억 원. 정비업계와의 갈등 끝에 7년 만에 진행되는 정비요금 조정이 보험사의 마진폭 축소가 아닌 소비자 부담으로만 이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대법원 2부는 한라산 소주의 상표 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한라산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제주소주는 지난 2014년 경쟁사인 한라산이 제주소주 상표를 등록한 뒤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이 제주소주 상표 등록을 취소하자 한라산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말의 고장인 제주에는 우리나라 말의 절반 이상이 사육되고 있지만 진료시설은 사실상 없었는데요. 국내 최초로 말 전문 동물병원이 문을 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감지기를 비추자 말의 심장이 뛰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초음파를 이용한 장비로 개나 고양이보다 몸집이 큰 말의 몸 내부를 촬영해서 보다 정확히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초음파 장비가 되겠고요. 이 프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을 전용으로 보는 프로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잘 하지 않는 심장 초음파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의 2차 진료에 필요한 내시경은 물론 전신 마취 수술이 가능한 수술실과 회복실까지 예산 50억 원이 투입돼 지상 2층 1,500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선 국내 최초의 말 전문 동물병원입니다. 운영은 제주대 수의과대학이 맡아 교수와 학생들의 진료와 연구에 필요한 강의도 진행됩니다. 제주에서 사육 중인 말은 우리나라 말의 55%인 15,000여 마리에 이르지만 진료는 한국 마사회 인력을 제외하면 수의사 10여 명이 전담하고 있는 상황. 이마저도 1차 진료에 국한돼 2차 진료가 가능한 마사회 제주 육성 목장은 인력과 수용 능력이 부족해 수요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2차 진료 기관으로서 종합병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주 도내의 수의사들에 대한 그 교육, 고급 과정의 교육을 이제 병행할 것입니다. 지난 2014년 국내 제1호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제주가 말 전문 동물병원 개원으로 말의 질병 연구와 치료 분야에서도 국내 선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남방 큰 돌고래인 금등이와 대포가 오는 18일 고향인 제주 바다에 완전 방류됩니다.
서울대공원은 2달 전부터 제주 함덕리 앞바다 가두리에서 자연 적응 훈련을 받아온 금둥이와 대포가 오는 18일 방류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공원 등에서 돌고래 쇼등을 해오던 두 돌고래가 자연 생태계로 돌아가는 건 불법 포획된 이후 20년 만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 100대 과제에 제주 관련 정책들이 포함됐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늘 대통령 보고에서 과거사 문제의 제주 4.3을, 지방분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환경 분야에는 제주 환경수도 조성의 내용을 각각 100대 과제의 하부 과제로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9일 국정 100대 과제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관광공사 제4대 사장 공모가 다시 이뤄집니다. 제주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자 3명에 대해 서류 심사한 결과 2명의 서류가 미비해 내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재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공사 사장 후보는 지방공기업법상 2명 이상의 예비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일부터 도내 각급 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내일 서귀포시 남원읍 흥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초중고 특수학교가 일제히 여름방학을 실시합니다. 방학 기간은 14일에서 최장 51일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